발기부전 치료제의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남성분들이 궁금해하지만 선뜻 물어보기 어려워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발기부전 치료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40세 이상 남성의 약 30%가 발기부전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치료를 받는 분들은 10%도 안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바로 잘못된 정보와 편견 때문입니다. 지난주 진료실에서 만난 45세 김모 씨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발기부전 약을 먹으면 중독되나요? 그리고 계속 먹어야 하나요? 그분의 표정에서 오랫동안 혼자 고민해 오신 흔적이 역력했어요. 사실 김모 씨의 걱정은 매우 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5가지를 하나씩 풀어보고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도 함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치료제 선택 가이드와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입니다. 발기부전 약은 중독성이 있다. 이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의학적으로 발기부전 치료제는 중독성이 전혀 없어요. 많은 분들이 한 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의존하게 되는 것 아니냐, 걱정하시는데요.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좋다 보니까 계속 사용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중독이 아니라 효과에 대한 만족일 뿐이에요. 발기부전 치료제는 PDE5 억제제라고 불리는데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마치 고혈압 약이나 당뇨병 약처럼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지 뇌의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치료한 많은 환자분들이 생활 습관 개선이나 원인 질환 치료 후에는 약물 없이도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모 씨에게도 이 점을 설명해 드리자 한결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두 번째 오해입니다. 젊은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연령과 상관없이 의학적 필요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대 후반의 박모 씨는 제가 너무 젊은데 이런 약을 먹어도 되나요? 라며 걱정하셨어요. 사실 요즘 젊은 남성들의 발기부전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극심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흡연, 과도한 음주, 그리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젊은 나이에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현대사회에서 30대 남성들이 겪는 직장 스트레스나 경제적 부담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이런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억제해서 발기부전을 일으킬 수 있어요. 박모 씨의 경우도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 원인이었는데 치료제 사용과 함께 생활 습관을 개선하시면서 6개월 만에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셨습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심장에 무조건 나쁘다.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예요. 사실은 정반대거든요. 발기부전 치료제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서 일부 심혈관 질환 환자분들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 약물들이 처음에는 협심증 치료제로 개발되었다가 부작용으로 발기 개선 효과가 발견된 거거든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질산염 계열 약물, 즉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협심증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절대 함께 복용하면 안 됩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위험할 수 있어요. 60세 이모 씨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셨는데 심장내과 전문의와 상의한 후 안전하게 치료제를 사용하며 부부관계를 회복하셨어요. 오히려 규칙적인 성생활이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오해. 네 번째 오해입니다. 한 번 먹으면 하루 종일 지속된다. 이것도 완전한 오해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영화나 드라마의 과장된 표현 때문인 것 같아요. 발기부전 치료제는 성적 자극이 있을 때만 작용합니다. 그냥 약만 먹는다고 해서 발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적 흥분이나 자극이 있어야 하고 그것도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속 시간도 약물마다 다른데 실데나필은 보통 4시간, 타다라필은 24-36시간 정도 체내에 머물러요. 하지만 이건 약물이 몸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시간이지 하루 종일 발기가 지속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만약 4시간 이상 발기가 지속된다면 이건 지속 발기증이라는 응급 상황이니까 즉시 응급실에 가셔야 해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어요. 5번째 오해. 5번째 오해입니다. 부작용이 심각하다. 이것도 과장된 걱정이에요. 대부분의 부작용은 경미하고 일시적입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들을 말씀드릴게요. 두통이 약 15%, 안면 홍조가 10%, 소화불량이 7% 정도에서 나타나요.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2-3시간 내에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간혹 코막힘이나 근육통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작용들은 보통 처음 몇 번 복용할 때 나타나고 몸이 적응하면서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심각한 부작용, 예를 들어 시야 장애나 청력 손실 같은 것들은 0.01% 미만에서만 보고되고 있어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면 매우 안전한 약물입니다. 치료제 종류별 특징. 그럼 실제로 어떤 치료제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발기부전 치료제는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실데나필입니다. 가장 먼저 개발된 약물이고 효과 지속 시간이 4-6시간 정도예요. 식사와 함께 복용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서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좋아요. 둘째, 바르데나필인데 실데나필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빠르게 작용해요. 효과 지속 시간도 비슷하고요. 셋째, 타다라필은 주말용 치료제라고도 불러요. 효과가 24-36시간까지 지속되거든요. 그리고 음식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서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어요. 어떤 약물이 본인에게 맞는지는 의사와 상담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차가 있거든요. 복용 시 주의사항. 복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절대 술과 함께 복용하지 마세요. 알코올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치료제와 함께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알코올 자체가 발기 기능을 떨어뜨리거든요. 둘째, 자몽이나 자몽 주스와는 함께 복용하지 마세요. 자몽의 특정 성분이 약물 대사를 방해해서 부작용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셋째,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세요. 특히 혈압약, 항우울제, 항진균제 등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주세요. 넷째, 용량을 임의로 조절하지 마세요. 효과가 약하다. 고해서 2알을 먹거나 부작용이 있다. 고해서 반 알만 먹는 것은 위험해요. 자연스러운 개선 방법. 약물 치료와 함께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개선 방법들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에요. 주 3-4회,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은 혈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가 좋아요. 둘째, 케겔 운동입니다. 골반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인데
발기 유지에 도움이 돼요. 소변을 참는 것처럼 항문 주변 근육을 조였다 풀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셋째, 충분한 수면이 중요해요. 테스토스테론의 약 70%가 수면 중에 분비되거든요.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예요.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50대 초반의 정모 씨는 당뇨병 진단 후 발기부전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했는데 부부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우울감까지 생기더라고요. 치료를 시작한 후 3개월이 지나자 인생이 달라졌다. 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부관계가 회복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당뇨 관리에도 더 적극적이 되셨어요. 지금은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로 당뇨도 잘 조절하고 계세요. 그럼 올바른 치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문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발기부전의 원인은 정말 다양해요. 혈관성, 신경성, 호르몬성, 심리성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요. 둘째, 정품 약물을 사용하세요. 인터넷에서 파는 가짜 약물들은 정말 위험해요. 중금속이나 유해 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고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어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정품을 구입하세요. 셋째, 파트너와의 소통이 중요해요. 발기부전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파트너의 이해와 지지가 치료 성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세요. 넷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치료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약물의 종류나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생활 습관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받으세요. 발기부전은 더 이상 숨겨야 할 질환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남성들이 겪는 흔한 질환이고 효과적인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김모 씨는 치료 시작 후 3개월 뒤에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분의 표정에서 되찾은 자신감과 행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건강한 성생활은 단순히 신체적 만족을 넘어서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부부관계의 질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거든요. 부끄러워하거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래요. 여러분도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정보들을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혼자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궁금한 점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건강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